네. 그럼 6월 4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무설계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교회 청년 주종철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왜 지금 재테크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채권 투자, 그다음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중점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가, 가장 큰 이유를 제가 세 개로 나눠드렸어요. 첫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 뜻은 뭐다? 국민연금이 파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번에 설명드렸었습니다. 그 이후 그 외에도 고령화로 인한 파생적인 현상이 예전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노후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거는 우리 자식들이었다.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생활비를 받아서 썼다면 그 중에 70%는 자식들에게서 용돈, 생활비 받아서 쓰는 구조였다면 현재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지금 노인분들께서 자식들에게 도움받아서 이제 쓰는 생활비가 대략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뜻은 뭐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그 외에 또 자식들에게서 부양받는 도움 이런 거에만 의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돈을 버는 속도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현금의 가치 훼손인데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돈을 버는 속도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두지 않고 그 자산을 투자해서 우리 대신에 더 빠른 속도로 일하게,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투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채권 투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지금 뉴스 보면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조심해야 되는 투자 상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채권이다. 왜 그런지는 제가 지난주에 더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준금리나 금리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시기에 채권을 사게 되면 이자로 받는 수익의 기회 비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장기 채권을 샀다가 중간에 팔아야 될 경우에 원금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채권 투자하는 게 좋다. 이자 따박따박 받고 만기일까지 기다리면 원금 돌려받으니까 난 그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바람직한 채권 투자는 단기 채권이다. 그래서 1년에서 3년짜리 단기 채권을 제가 권유드린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주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먼저 설명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주식과 채권의 차이는,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주식은 그에 반면에 회사 지분을 사는 것. 그래서 지분을 사기 때문에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나눠 갖고,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서 이제 반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콕 집어서 이 회사 주식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주식을 담고 있는 바구니 같은 상품, ETF 상품들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ETF 상품을 사면 좋은 게 뭐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주식에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들이 가진 개개인 각각이 다른 주식들이 가진 이 리스크를 이렇게 분산할 수 있어서
그나마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얼만큼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노후 자금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진 여유 자금의 너무나 큰 부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뭐 10%, 20%, 뭐 월 10만 원, 20만 원씩 적립하듯이 조금씩 투자하는 거를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뭐 10년,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하는 것을 추천드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의 간략한 복습이었고요. 오늘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금 상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연금 상품들을 오늘 연령대별로 조금 나눠봤어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이제 근로소득이 가장 한참 많은 나이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연금 상품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받으시는 나이가 이제 되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또 국민연금 수령액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늘릴 수 있을까?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 내가 지금 집은 있지만 요거를 어떻게 좀 현금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지금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별로 없는데 내가 가진 주택을 현금화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룰 주제는 부동산 및 대체자산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상속과 증여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다루죠. 그래서 오늘 재밌게 같이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고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연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투자 방식, 뭐 채권에도 투자하실 수 있고 ETF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은 사실 지금 근로소득이 가장 많으신 20대, 30대, 40대, 50대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금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젊은 나이에 노후를 대비하는 저축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노후를 대비하는 투자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나온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제도적으로 만든 상품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퇴직연금입니다. 이거를 흔히 IRP라고 부르는데 오늘 강의하면서 제가 연금저축 그리고 IRP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과 IRP는 저희가 묶어서 볼게요. 그리고 두 개는 엄연히 다른 상품이지만 이 두 상품들이 준 혜택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오래 고민했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설명드릴 방법은 투자하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때 채권이랑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계좌랑 투자 계좌를 파셔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그것처럼 연금저축과 IRP도 계좌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서 만드실 수 있는데 가서 연금저축 IRP 계좌를 파시면 저희가 돈 예금하고 저금하는 통장에서 이 계좌로 이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이나 적금에 든 돈을 연금이나 IRP 계좌에 넣었을 경우에
여기에 는 금액 한해서 세액공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얼만큼 세액공제를 해드리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간단한 예로 더 세분화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계좌에 돈을 넣고 난 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채권 투자, ETF 투자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식 계좌 개설하고 투자 계좌 개설하시는 것보다 연금저축 IRP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수익률뿐만 아니라 절세 효과로 비용도 절감하는 이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과 이제 IRP에서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제가 칠판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의 13.2%에서 16.5%를 연말정산 때 까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액공제로 돌려드려요. 이 예로 제가 만약에 10,000원을 IRP랑 연금저축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에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그 해 연말 정산할 때 바로 13만 2천 원에서 많게는 16만 5천 원까지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그냥 돈을 계좌에 넣었을 뿐인데 바로 13만 5천 원에서 13만 2천 원에서 16만 5천 원을 그 해에 돌려받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나중에 이 돈을 꺼냈을 때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맞게 됩니다. 13.2%에서 16.5% 세액 공제를 받고 나중에 돈을 수령할 때 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세율로 돈을 이게 세금을 내게 돼요. 그 뜻은 뭐냐면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는 것만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수령할 때까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거를 다 지켰을 경우 기본적으로 8%에서 13%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정말 연금 준비,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 때부터 연금을 나중에 수령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상품인데 어떤 제약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거는 정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금이기 때문에 인출하실 때 나중에 여기다 넣었던 돈을 수령하실 때 제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IRP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시고 여기에 돈을 넣으실 때 최소 5년간은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 55세 이후에 수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20대 후반이다, 30대 초반이다 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묶어 놓을 수 있는 돈을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돈을 만 55세 이상 지나서 수령받을 때 10년 동안 나눠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시불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연금 같이 이렇게 돈을 받아서 쓸 곳이 필요할 때 위해서 준비를 도와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말 노후 때 쓰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 IRP는 돈을 넣는 순간 그 해에 연말정산 때 13.2%에서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100만 원을 넣으면 그 해에 1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를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는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하지만 이렇게 혜택을 받는 대신에 나중에 돈을 뺄 때, 나중에 돈을 수령할 때 제약들이 있다. 첫 번째가 뭐다? 적어도 5년은 이 계좌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돈을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 55세 이상 때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10년 동안 나눠서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 돈을 미리 땡겨 쓰거나 중도 해지를 해야 될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여기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넣었을 때 바로 받는 혜택이 13만 원에서 17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수령할 때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내는 돈은 3.3%에서 5.5%다.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 정도 내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익은 한 8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 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조건들 5년 동안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에 수령하고 10년 동안 나눠서 받고 한 거를 못 지켰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받을 때 이 돌려받는 수령액이 연금세율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6.5%의 세율로 돈을 깎이고 돌려받아요. 그래서 앞서서 받았던 세금 혜택 100만 원 내면 1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받은 세금 혜택을 끝에 가서 다시 다 까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낮은 세율의 세액 공제를 받았다, 13.2%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13만 원 벌려고 100만 원 넣었는데 나중에 16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에서 4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을 돈을 우리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묶여놓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또 빡빡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여기 페이지 46쪽을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중도 해지 및 중도 인출을 허락해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46쪽 아래쪽을 보시면 동그라미랑 X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IRP 첫 번째 줄이 IRP 중도 인출입니다. IRP 중도 인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6개월 이상 요양 및 의료비가 필요하다, 혹은 내 개인 회생 및 파산 신고를 했다, 혹은 천재지변이 있어서 급하게 돈을 써야 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 해지해가지고 16.5% 세율을 맞는 게 아니라 중도 해지하더라도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요 3.3%에서 5.5% 세율로 떼고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사망 그 외에 해외 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및 의료비, 그다음에 연금 사업자 영업 정지, 파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IRP 제품 같은 경우엔. 하지만 그에 반면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에 있어서 조금 더 관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 항목 모든 거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종목 해당 사안에 따라서 16.5%가 아닌 3.3%에서 5.5% 세율을 이제 내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들 유의해 주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중도 인출을 하셔야 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금저축과 IRP를 묶어서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혜택이 똑같기 때문에 100만 원 내면 13.2%에서 16.5% 세액 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두 상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IRP 같은 경우에는 개인 퇴직연금,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정말 퇴직 때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한 용이기 때문에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조금 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것은 즉 조금 더 보수적인 상품들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시간이 길고 하락장이나 경기 침체가 왔을 때도 10년, 20년 내가 돈 지금 찾아서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조금 더 위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IRP 계좌를 적극적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도 얻지만 그와 동시에
세액공제도 받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같으면 내가 가진 돈을 저 같으면 제가 가진 상당히 큰 부분의 자산을 연금저축이나 RP에 넣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만큼 매년 연금저축과 이 IRP 계좌에 넣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매년 400만 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 같은 경우에는 매년 7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700만 원 한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4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300만 원은 IRP 해서 한도가 700만 원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뜻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정말 많이 누리고 싶다. 최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IRP 계좌를 무조건 개설하셔야 된다라는 게 중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령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떻게 얼마를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액공제, 그 다음에 저세율 혜택을 거의 박탈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수령할 때 10번에 나눠서 수령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10번에 나눠서 수령할 때 받는 금액이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익이 1,2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 이게 종합소득세, 종합과세로 뭉쳐져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세율이 적게는 6%에서 높게는 40 몇 %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돈을 수령하실 때는 1,200만 원 이하로 조정해서 계산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00만 원까지 매년 받아서 쓴다고 하는 거면 월 100만 원씩 받아서 쓰는데 사실 그게 요즘 시대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1,200만 원 한도가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월 100만 원이면 그래도 넉넉하지,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도 많이 훼손되고 제가 첫 수업 때 말씀드렸던 거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이 가진 가치가 사실 많이 훼손되긴 했죠. 그렇지만 저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연금처럼 수령하실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근로소득이 없는데 IRP나 연금저축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다른 점은 IRP는 근로소득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는데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연금저축은 꼭 근로소득이 없어도 만드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 18세 이하 자녀분들 위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득이 따로 없으신 전업주부분들도 연금저축 계좌를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10년 동안 아니면은 만 55세 이상 동안 이렇게 묶여놓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좀 혜택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목돈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계좌는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바로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페이지 48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라고 제가 앞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ISA 계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연금저축과 IRP 계좌와는 다르게 세제 혜택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좌에 돈을 넣는다고 하셔서 바로 13%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ISA 계좌가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는 혜택을 주는 것들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200만 원까지 순이익을 비과세해 줍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2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과세를 해줍니다. 저희 세금 나오고 숫자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ISA 계좌에 제가 1,000만 원을 이제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500만 원은 ETF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만 원은 채권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TF는 제가 운이 안 좋게 손해가 났어요. 그래서 10% 마이너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50만 원 손해를 봤다고 가정해보고, 채권은 이자가 10%여가지고 여기는 이자로 50만 원 벌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요거를 ISA 계좌로 투자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투자 계좌로 투자를 하셨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시냐면 따로 계산해서 냅니다. ETF에서 돈 잃었어? 오케이. 슬프지만 뭐 세금 안 내니까 땡. 하지만 채권에서도 돈 벌었지. 채권, 이자, 배당 소득은 15.4%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50만 원에 대해서 15.4% 세금을 떼이는 거예요. 근데 ISA 계좌의 장점이 뭐냐면 이 세금 계산을 하기 전에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다 더해서 계산해줘요. 그래서 올해 내가 ETF에서 손해 50만 원 받지만 채권으로 50만 원 이익 났네? 다 더하면 0이죠. 이 0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ISA 계좌로 똑같은 투자를 했을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얼만큼까지 해준다? 200만 원까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순이익이 200만 원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200만 원 넘어가는 분량을 요 15.4%가 아니라 9.9% 저과세율로 해줘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IRP 연금저축에 해당되는 제약들, 예를 들어서 만 55세 이전에 돈을 못 찾는다, 뭐 연금처럼 10년에 나눠서 쪼개서 받아야 된다, 수령해야 된다, 그런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3년까지만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인출이나 이런 거는 그 이후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내가 ISA 계좌를 3년 동안 굴려서 수익 내고 저과세 내고 난 다음에 ISA 계좌 말고 IRP나 연금저축에 한번 그냥 넣어볼까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ISA 계좌에 있는 돈을 300만 원 한도까지 연금저축과 IRP로 이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700만 원까지 한도가 잡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700만 원 한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다가 300만 원 더해서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ISA 계좌를 만드시고 이제 3년 이후에 이 계좌를 계속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전할까 고민하실 때 이런 혜택들도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노후 자산 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그래서 돈을 여기 계좌에 넣을 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노후에 쓰라고 정부에서 규제를 해놨다. 첫 번째 규제는 만 55세 이상 가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좌에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받을 때도 연금처럼 받아야 된다. 제약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반면에
나는 연금처럼 받는 거 말고 나는 지금 결혼 준비를 해야 돼서 결혼 자금이 필요해. 아니면은 우리 자식 이제 대학교 가니까 등록금 마련해야 되니까 등록금 마련할 목돈이 필요해. 그러신 분들은 연금저축이나 IRP보다 ISA를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돈을 뺄 수 있는 빼지 못하는 기간이 3년이어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이 상품들을 설명드렸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꿀팁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적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IRP와 연금저축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노후 때 대비하라고 여기 투자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금융회사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이 모든 곳에서 계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 이 계좌를 파는 게 좋을까, 보험사에서 파는 게 좋을까, 증권사에서 설립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증권사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조금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저축 IRP가 이제 만기가 다 돼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될 때는 증권사에서 받으시지 말고 보험사에서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제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이 사이에서 이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이전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아요. 중도 상품에 따라서 중도 해지금을 좀 내야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좌를 만들 때는 증권사에 가서 만들고 돈을 받을 때는 보험사에서 받는 게 좋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험사는 수령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10년 동안 나눠 갖는다. 아니면 종신형으로 죽을 때까지 받는다.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수령할 수 있어서 그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요 꿀팁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네네. 개설할 때 증권사에서 했는데 찾을 때 입출할 때 보험사 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제 증권사 가서 이거 연금저축 IRP 계좌 만들어 주세요 하면 거기서 만들어 주시거든요. 거기다가 돈 넣고 투자하시고 난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보험사에 가셔서 제가 저 증권사에 연금저축 IRP 계좌가 있는데 이 보험사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사로 옮겨서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습니다. 종신 형태로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10년 동안 나눠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권사, 보험사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이 보험사에서 알아서 가져와 줍니다. 상당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린 내용이 막 세율도 있고 막 숫자도 많고 그래가지고 헷갈리실 부분이 있는데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연금저축, IRP, 그 다음에 ISA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질문? 네네. 그렇죠. 사실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살고 싶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 마음인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고 또 언제까지 올라갈지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좀 시작할 때 네네네. 네, 사실 교과서 보면 떨어질 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이제 책에서는 말하겠지만 사실 지금 사셔도 지금 많이 주가가 하락했지만 지금 사셔도 더 떨어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진 목돈을 ETF에 다 던져 넣어야지 이렇게 투자하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투자하라고 말씀드렸냐면 매월 조금씩. 왜냐하면
오늘 가격이 내일보다 비쌀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모르니까 분산 투자해서 보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계산기 돌렸던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때 정말 뭐 닷컴 버블, 리만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던 걸 다 감안하더라도 주식 가격이 우상향하더라. 그래서 10년 동안 놓고 봤을 때 연 6.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이가 된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렸고 당연히 떨어질 때 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더 떨어질지 지금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IRP는 누구를 위한 상품이다? 사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조금 젊으신 분들, 내가 지금 여유 돈이 앞으로 뭐 5년에서 10년 동안은 필요 없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지 최대로 많이 수령할 수 있을까? 꿀팁 몇 개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내는 거, 납입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납입을 길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이냐, 뭐가 더 유리하게 나에게 적용되냐라고 물었을 때 더 오래 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오래 내는 방법은 생각해보면 쉽죠.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회사 취업하고 국민연금에 들어서 자동적으로 이제 연 9%씩 월급에서 이렇게 떼가는데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세대가 취업하는 나이가 뭐 좀 편차가 있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29살 때 취업을 한다고 그러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27살 때 보통 취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만 18세 때 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국민연금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가입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제도가 있다. 요거를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찍 가입하실수록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되는 나이가 만 60세입니다. 그래서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돈을 내야 되는 그 의무가 없어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나 끝났다 하고 손 놓으시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받으시는 나이, 제가 페이지 51쪽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1953년생부터 1956년생은 61세부터 받으시고 뭐 저희 20대 30대 분들은 65세부터 지금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60세까지 내고 난 다음에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이미 계속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연금 받는 해 직전까지 추가로 납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총 납입한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수령하실 때 그만큼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추후 납입을 하는 겁니다. 추후 납입이 뭐냐면 특히 이거는 전업주부 혹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셨던 남성분들, 그다음에 무슨 이유 때문이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때문에 일을 뭐 몇 년 동안 쉬셔야 됐던 분들, 혹은 실업하셔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셔도 됐던 분들을 위한 거예요.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내시다가 못 내셨을 때가 있을 텐데 그 때를 10년어치까지 한 번에 몰아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50살인데 20살 때 취직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쉬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2년 놀고, 그다음에 30대 때 결혼해가지고 육아휴직하느라고 또 한 1년 쉬었어요. 그다음에 40대 때 또 사업을 했다가 망해서 한 2년 쉬었어요. 그래서 총 지금 6년 쉬었잖아요. 이 6년을 나중에 6년 못 낸 거만큼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까지? 10년어치까지.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10년 연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국민연금 납입했던 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있는 시기의 사이에 있는 빈 곳을 총 다 더해서 119개월, 10년 이만까지 추후 납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똑같은 효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찍 내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길게 연금을 낸 거, 납입한 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 그리고 특히 이거는 지금 소득이 없는 만 27세 이상의 성인 자녀들을 두신 분들에게 좀 많이 해당되는 꿀팁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찍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취업을 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거기서 이제 월급에서 이렇게 떼가요, 세금처럼. 하지만 취업이 안 돼 있더라도 이미 가입을 통해서 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 18세 이제 대학에 가는 자녀가 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 그러시면 그 자녀를 데리시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이미 가입을 하시면 굉장히 낮은 금액을 이제 납입하실 수 있으세요. 최저 납입액이 9만 원대거든요. 최고가 한 네네 9만 9천 원. 네, 전문가가 계시네요. 그래서 이미 가입을 통해서 9만 9천 원을 내시고 그 이후에 소득이 없으니까 취업이 될 때까지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들께서는 평균 27세 정도에 취업을 하시게 되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9살 때 취업을 하게 되니까 만 18세 때부터 10년 비는 공간을 나중에 추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갓 성인이 되신 자녀분들 혹은 만 27세 이하인 자녀분들, 만 27세지만 아직 취업을 못하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나중에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확률을 높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첫 수업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아직 있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남아있을 거나라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파산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파산하는 위기가 사실 20, 30년 뒤에 몰려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하는 기간이 앞으로 5년 내다, 10년 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략을 사용하시면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꿀팁을 제가 페이지 51쪽에 정리해 놨으니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지 5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하는 꿀팁 두 번째, 이제 제도적으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할 경우 최대 5년 이상 앞당겨서 수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걸 최대로 일찍 60세부터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만큼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연금을 만 65세 때 100만 원을 받는 거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어듭니다. 그게. 그래서 1년 일찍 받으면 94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5년 일찍 받으면 30% 70만 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년 100만 원 월 100만 원 받을 건지 월 70만 원 받을 건지 그때 재정 상태에 따라서 70만 원대로 지금 땡겨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나 아직 여유 있는데 굳이 안 받아도 되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반대로 연기 수령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연기 수령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 연기하면 7.2%씩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총 5년 연기하게 되면 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65세에 받았다면 100만 원일 거가 내가 70세에 받으면 136만 원이 된다. 그래서 늦게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내가 평생 이렇게 돈 받을 거 미루고 아끼고 하다가 이렇게 다 힘없고 늙어가지고 돈 수령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되실 거예요. 요거에 대한 해답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전달드리는 거는
80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80세 이상까지 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년 연기해서 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내가 내가 건강도 좀 안 좋고 젊었을 때 술도 좀 많이 마시고 막 이랬다. 그러면 이제 조기 수령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사실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걸 안 쓰고 미뤄두고 했다가 못 쓰고 가면 너무 아쉽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 쓰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80세, 내가 80세 이상까지 살 것 같으면 연기 수령하시고 80세까지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조기 수령하시는 방법이 있다. 입니다. 지금처럼 인플레가 심해지면 미리 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처럼 인플레가 심해지면 네. 연기 수령보다는 제때 맞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그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요거를 더 묶여놨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국민연금공단 같은데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서 제가 말씀하신 뭐 추납을 하시던가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여쭤보시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수령받을 수 있는 꿀팁이었고요. 벌써 거의 50분이 지나서 쉬는 시간을 잠깐 갖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한테서 제가 설문조사를 잠깐 받았습니다. 요거는 향후 비슷한 수업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더 가르쳐 드리면 좋을까, 다른 교회나 다른 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떤 것들을 위주로 가르쳐 드리면 좋을까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퀴즈 같은 설문조사거든요. 그래서 풀 때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답 중에 모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냥 모르고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익명이기 때문에 전혀 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못 하셨던 분들은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